그죠? 개포주공 10년째 지켜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왜 지켜보시냐? 네, 안녕하십니까, 전원석입니다. 예. 많이들 안 오셨네요, 토요일이라. 그냥 뭘로 할까 해서 그냥 용기 세미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좀 약간 저희는 뭐 투기 이런 게 아니고 좀 긍정적으로 그냥 투자를 좀 약간 유도를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안 하고 부자 된 사람은 없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뭘 해가지고 가난해진 사람도 별로 없는데 안 하면 그냥 가난하게 살더라고. 뭐를 행위를 안 해갖고 부자 된 사람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쭉 듣고 나시면은 아마 부동산 전반적으로 그냥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정도 감은 잡으실 것 같아요. 이거 어제도 뭐 잠깐 했었는데 이제 54만 명, 그쵸? 역대 최저. 이거 보면서 어제 한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이게 수능 인구가 줄면 서울대 점수 떨어지나요? 그쵸? 서울대 점수랑 상관없죠. 연고대 뭐 웬만한 서울 수도권 점수는 아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지방 쪽이겠죠. 그쵸? 지방 쪽일 것 같고. 지방 소멸 뭐 이런 말은 좀 생기는데 여하튼 간에 여러 가지 뭐 대책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도 40만 명씩 줄거든요, 매년. 근데 동경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오르고 있어요. 엄청 오르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 인구가 줄고 있는데 도심에 한 90만 호 정도 분양을 매년 하거든요. 거의 완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통계 자료로 해가지고 공가주택이랑 그냥 인구랑 이렇게 해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예. 얼마나 유효수요의 주택이랑 사람들이 필요한 곳에 집이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오늘 목차 보면 이제 주택가격 영향 요인 분석하고 부동산 지금 우리나라 정책이 뭔지 그리고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분양가 상한제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부동산 투자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투자 지역 분석까지 간단하게 해서 오늘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너무 무겁게 듣지 마세요.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적은 거를 다시 본 사람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주택가격 영향 요인 분석을 보면 이제 주택산업연구원 자료인데 마이너스 요인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입주 물량이 많다. 근데 지금 이거는 주택산업연구원 자료인데 지금 현상은 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고도 그라시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입주를 하면서 헬리오시티에서 한번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입주 과다 물량이 전혀 영향을 못 미쳐요. 그리고 오히려 입주 물량이 많은 게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공급이 너무 많다가 아니라 공급이 수요를 이렇게 발생시켜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옷 살 때 가게가 딱 하나 있는 곳에 가서 사지 않죠. 공급이 되게 몰려 있는 곳, 백화점 같은 데서 옷을 사죠. 그러니까 백화점에 그러면 장사를 하는 장사를 하는 점포가 많으면 다른 사람이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 많은 공급이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많은 곳에 수요자가 몰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우리 구로구 거기 가면은 독산동에 우시장 같은 데 있잖아요. 우시장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정육점이 쭉 있어요. 거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떨어뜨리는 데서 정육점을 차려 장사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공급이 많은 데가 수요를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많더라도 오히려 더 많은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주택산업연구원은 단순히 플러스 마이너스만 이렇게 막 생각한 것 같아요. 거시경제 지표가 막 내려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하는데 도대체 얼마를 투자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3기 신도시 발표 때문에 3기 신도시 발표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주변 쪽에서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핵심 지역에서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 수험생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지방대를 많이 맞는다고 해서 서울대 점수가 안 떨어지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는 것.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이게 실질적으로 공급이 많은 상태에서 거래가 떨어지는 것은 가격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공급량 자체가 없어요. 못 팔아. 못 팔아요. 양도소득세도 너무 많고 팔고 돈으로 갖고 있을 사람도 없고 팔고 나면은 세금 내고 나면은 오히려 집만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래량 같은 경우가 줄어들고 물건이 없어지면은 모든 게 물건이 없어질 때 랠리가 발생을 해요. 네? 물건이 없어지면 왜 지방에 우리 뭐 이렇게 뭐 어떤 뭐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지방에 우르르 몰고 가서 물건을 다 샀어요. 그럼 막 오른다 그러잖아요. 왜 올라요? 물건이 다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물건이 다 없어져야 랠리가 시작돼요. 항상. 물건이 많을 때는 랠리가 시작 안 돼. 근데 지금은 거의 랠리지 뭐. 완전 매도자 우위 시장, 그쵸? 매도자 우위 시장이에요. 네. 대구 수성구 32평 가격 얼마인지 아세요? 신규 아파트들? 얼마일 것 같아요? 이 버러지대로 말하면 다 값이야 지금 요즘. 네, 얼마일 것 같아요? 수성구 10억이에요 10억. 네, 신규 아파트. 네. 대출 및 각종 규제. 막을 수 있는 게 대출밖에 없어요. 대출이 이제 가장 큰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그래도 돈이 많아요. 그래도 뭐 어디 청약하는데 20조씩 몰리고 있고 MMF에 분기별로 몰린 게 뭐 몇십 조 막 뉴스 엄청 나오죠. 그렇죠? 플러스 요인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하나인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얘를 다 이겨요. 그러니까는 금메달이고 은메달, 동메달이라고 보면 돼. 은메달, 동메달 아무리 따봤자 금메달 하나가 더 순위가 높죠. 예, 그런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지금 지표들이 발생을 하고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돈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도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대출 규제랑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가지 못하게 엄청나게 부동산에 대한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런 것들만 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규제를 한다고 해서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결론은 돈을 어디서 흡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금리가 엄청나게 많이 뭐 올라가거나 해외 자본이 많이 유출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90개월이 넘게 무역 흑자 국가예요. 그러니까 돈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아직까지도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어. 90개월이 넘는 동안. 그러니까는 수익률이 떨어진 거겠지 아니면. 수익률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에 대한 비율이 떨어진 거지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지 하락을 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우리나라의 경기가 좀 하락했다라는 것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라는데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넘어가면은 교환 비율은 한번 보고 갈게요. 1달러에 3경 5천조 짐바브웨 달러로 정해졌습니다. 이제 짐바브웨 최고 액권이 100조 짐바브웨 양적 완화를 막 한 거죠. 나라에서 돈을 막 찍은 거예요. 경기를 살리려고 돈이 막 찍으니까는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가방에 돈을 싸들고 가야 할 정도로 생필품을 살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쥐고 있는 게 앞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게 돈이 뭐 계란 하나 살려면 돈 이만큼 가져가야 돼요. 2배를 돈으로 해. 예, 근데 지금 그 돈을 이제 꽉 쥐고 있으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마 좀 부동산들 좀 돌아다니신 분들 계세요? 요즘에 뭘 살려고 돌아다녀 보신 분? 없어요? 그냥 할 게 없을 거예요. 한 10억 정도 갖고. 이 돈이 왜 이렇게 됐나 아마. 그죠? 좀 문제이긴 한데 터지는 거는 외곽에서 분명히 터지긴 터질 거예요. 근데 당장 터지진 않아요. 네, 당장 터지진 않고 2년 동안은 저금리 기조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럼 그때 떨어지면 산다라는 생각들도 하시는데 이 부동산이라는 게 이따 보여드릴게요. 얼만큼 떨어지는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는 금과 부동산을 놓고 이제 이 두 개가 대표적인 실물 자산이죠. 그렇죠? 근데 부동산이 훨씬 더 좋아요. 금값도 장난 아니죠. 뭐 지금 온스당 24만 원, 25만 원에서 좀 떨어졌어요. 오늘 캡처한 거거든요. 24만 원인데, 그러니까 돌반지
돌반지가 없어졌죠. 이제 다 10만 원 하잖아요. 그냥 돌잔치 때. 옛날엔 돌반지를 했었는데 지금 돌반지 한 돈이 24만 원. 그러니까 뭐 세공비까지 하면 한 26, 7만 원 정도 다 나가요. 근데 금보다는 부동산이 훨씬 더 좀 자산으로서 활용 가치가 있어요. 부동산은 우리가 담보를 빌려. 담보를 빌려도 내가 계속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고정성을 갖고 있죠. 고정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공시제도가 있어요. 등기라는 제도가 있어. 그러니까 남한테 안 줘도 돼. 남한테 안 줘도 빌려준 사람이 거기에다가 공시를 할 수 있죠. 근저당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근저당을 설정을 하면은 내가 계속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부동산이지 사실은. 그쵸? 근데 금 갖고 돈 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을 맡겨야 돼. 전당포에 맡기잖아. 그러면은 부동산은 돈을 빌려도 내 건데 금은 돈을 빌리려면은 내 게 아니냐 그 순간부터는. 내가 목걸이를 예쁘게 하고 다니다가 이걸 담보로 돈을 빌리려면은 나는 얘를 뺏겨야 돼.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러니까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공시제도랑 부동성, 움직이지 않은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담보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더라도 금보다는 오히려 부동산이 난데 금 쪽으로 가는 거는 좀 세계적인 뭐 통화라고 보셔도 되겠죠. 좀 그런 의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종합 지수인데 86년도부터 2019년까지 이제 쭉 조사를 한 거예요. 이제 종합 지수, 주택 가격 종합 지수라는 거는 2008년 12월을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가격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그냥 전반적인 주택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정말로 200만 원 공급을 할 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86년도부터 이게 자료거든요. 개발도상국일 때 그냥 뭐 도심으로 사람들이 막 몰릴 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뭐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를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집이 너무 부족하게 됐죠. 부족하게 되다 보니까는 노태우 정부 때 이제 200만 호 건설을 추진을 해요. 200만 호 건설을 추진하면서 생긴 것들이 이제 뭐 분당이라든지 뭐 일산이라든지 그러니까 92, 3년도에 다 입주한 아파트들. 예? 그 2, 3년도에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많죠. 왜냐면 분당만 하더라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빨리 공급을 하려다 보니까 지하를 파요, 안 파요? 안 파죠.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이 다 없죠. 빨리 위로 올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다 리모델링 대상 뭐 이렇잖아요. 용적률은 거의 다 찾아 먹었는데 이제 지하 주차장이 없으니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떨어진 때가 IMF 때예요. 이제 우리나라 국가 부도가 났죠. 그렇죠? 국가 부도가 났을 때 좀 떨어졌었고 전 세계적으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났을 때 그때가 떨어졌었고 지금 규제로 인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뭐 떨어졌는데 이건 한시적이에요. 보면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떨어지는 주기가 굉장히 점점점 짧아져요. 어떤 대안이 나왔을 때, 어떤 규제가 나왔을 때, 어떤 경기가 나빠졌을 때 떨어졌던 기간들이 굉장히 길었었는데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고 어떠한 규제가 나오더라도 시장에서는 잠깐 지켜보는 거지. 그게 현재 정책이 시장에 개입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그게 쉽지는 않아요. 바로 뭐 오르는데 뭐 이제는 뭐 분양가 상한제 해도 다음날 더 올라 다음날. 그쵸? 아주 짧아지고 있죠. 그러니까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걸 뜻해요.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주택 종합 지수가 어쨌든 간에 계속 우상향 그래프를 띄고 있고 중간중간 떨어진 때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때부터 기다렸다 치면은 아무리 떨어져도 이때 사는 게 더 유리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른 폭에 비해 떨어지는 것은 그렇게 떨어지는 시기가 얘보다 더 떨어진 건 없다라는 거예요. 떨어지는 시기가. 네? 계속 올라갔지만 떨어지는 시기도 있지만 떨어지는 시기가 예전에 최저점보다 더 떨어지지는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막 떨어지면 막 엄청 떨어질 것 같죠. 설마 안 팔지 뭐 그러면은.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 그래프를 띄고 있다.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재정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뭐 부채,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 뭐 어디 뭐 기업 부채 다 부채들을 갖고 있어요. 부채들을 갖고 있는데 그 부채의 양이 그냥 이 기록을 했을 때 비교를 해보면은 항상 최고점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항상 데이터 레코드를 계속 그냥 기록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자산과 부채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자산이 늘어날수록 부채도 늘어나요.
예? 자기 자본이랑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우리나라 재정도 뭐 380조에서 400조에서 이제는 뭐 440조 막 계속 늘어나고 재정 줄어든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돈이라는 거랑 부채라는 것은 그냥 계속 그냥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가계 부채가 문제가 되느냐, 또 다른 나라들은 뭐 기업 부채가 문제가 되느냐, 또는 아니면은 뭐 국가에 대한 부채가 뭐 문제가 되느냐, 이런 부채의 종류의 차이가 나는 것이지 각 나라마다 다 레코드 하이예요. 그냥 여태까지 기록을 한 중에 계속 레코드 하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뭐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뭐 얼마나 떨어지느냐. 아파트 시세 변동률을 보면 이게 언제의 뉴스냐면 2013년도예요. 서울에 아파트 샀다가 땅을 치는 사람들. 그래서 그때는 좀 떨어졌을 때죠. 떨어졌는데 얼마씩 떨어졌냐. 외환위기 이후 최대 떨어졌다. 그래서 여기만 좀 확대해서 볼게요. 요것만 확대를 해서 보면, 자,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하락률 해서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이 4.5% 떨어졌는데,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때 14.6% 하락한 이후 가장 큰 하락률이에요. 뭐냐면은 국가부도 나면 14.6% 떨어져요. 네? 여러분들 생각에 어떤 규제나 하락이 되면 막 몇십 프로 떨어질 것 같죠? 안 그래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일어났을 때 그때 외환위기 이후로 제일 많이 떨어진 것이 4.5%이고 외환위기 때 14.6%, 국가 부도 났을 때 14.6% 떨어졌어요. 그죠? 근데 우리 막 하락론자들 보시면 마치 집이 반토막 날 것 같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문제가 돼 있었고, 문제가 돼 있는 점들은 알아서 국가에서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LTV 같은 경우도 40%로 제한하고 수도권 같은 경우 그런 건 오래됐고요. 굉장히 망하려면 은행이 망해야 돼요. 은행이 망해야 되는데 은행 자체가 지금 부동산에 대한 론투 밸류 자체를 굉장히 낮춰놔서 옛날부터 대출을 했기 때문에 은행은 굉장히 건전해요. 그리고 자기 자본으로 엄청나게 쌓아놨어요. 지금 대손충당금이라 그러죠. 엄청나게 쌓아가지고 2008년 외환위기 이후로 금융이 망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준비를 많이 해갖고 그때부터. 대손충당금이 뭐 다 엄청납니다. 지금 은행들이. 그러니까 안 망해요. 안 망하는데 어떻게 은행이 안 망하는데 어떻게 국가부도가 나요? 은행이 안 망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막 집을 이렇게 싸게 막 사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매 사이트 혹시 보는 분들 있나요? 경매 뭐 나올 물건 정말로 살만한 물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금융이 이렇게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는 그런 시장의 가격을 왜곡시키는 물건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금리가 굉장히 높을 때는 막 부도가 나고 대출에 대한 이자를 못 견디고 막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특별하게 금매들이 막 출현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장에서는 그 가격을 왜곡시킬 만큼 떨어지는 그런 물건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냥 좀 인정을 하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오르는 것 자체를 조금은 인정하고 사는 수밖에 없다. 그냥 오른 것 자체를. 자, 대구가 10억이다. 대구가 10억이면 서울 좀 싼 거 아닌가? 예를 들면 그냥 계속 레코드 하이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수밖에 없다. 왜 시간이 지나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라는 거지. 그죠? 오늘 사는 가격이 제일 비싸요. 제일 비싸. 그래서 저는 시세를 이렇게 계속 지켜보는 거를 권하지 않아요. 뭐 실거래가 한두 번 떼보는 건 괜찮은데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은요 본전 생각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개포주공 10년째 지켜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왜 지켜보시냐? 그냥 도망가냐? 그래서 자, 청약 가점제 한번 볼게요. 저는 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보는데, 자, 무주택 기간이 이제 32점이 만점이에요. 무주택 기간 32점. 꿋꿋하게 15년을 채워야 돼요. 세상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눈 닫고 귀 닫고 15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양가족 수가 이제 6명이 돼야 만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가입을 했으면 와이프도 부양가족이에요. 그러면 6명이 되려면은 애가 4명이 돼야 만점이에요. 애가 4명이 되는 게 사실 불가능하죠. 그러면은 부모를 봉양을 해야 돼요. 부양가족으로. 근데 서울에 지금 청약 받으려면 얼마 있어야 돼요? 핵심 지역들? 한 9억 다 이상 있어야 되죠. 9억 이상 있는 애가 부모를 봉양하면서 그죠? 15년 동안 집을 안 산다. 가능해요? 그쪽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입저축은 대충 어머니들이 뭐 대학교 가든 뭐 하면 다 넣어주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만점이에요. 한번 보면 성향들을 볼게요. 당첨 가능률을 보면은 무주택 기간이 보통 10년. 그죠? 보통 10년 되면 집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대부분. 그리고 부양가족 수가 5명. 그러니까는 부모님, 네? 자녀 둘, 그리고 와이프. 그렇죠? 5명. 그리고 청약저축 기간은 만점. 이게 뭐냐면은 자수성가형. 그러니까 부모가 집을 없애야 돼요. 부모가 집이 없는 상태에서 지가 돈이 9억이 있어야 돼. 자수성가형이야. 무슨 말인지 가시죠? 예? 그러니까 지가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애 2명 놓고 부모님 모시고 그래야지만이 69점. 이 정도 돼야 지금 강남권에 당첨되거든요. 한 65점 이상 돼야 돼요. 대부분이. 그러면은 부모가 집이 있으면은 부모가 집이 있으면서 그러면 애를 최소한 이제 그러면 몇 명 낳아야 돼요? 4명. 그쵸? 애를 4명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승용차로는 어딜 못 가 일단은. 와이프까지 타면 6명이니까는 그 도로교통법에 걸려요. 그러니까 카니발 사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고 이게 아니면은 이제 집사람이랑 아예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집을 사자 그래도 끝까지 안 사는 사람. 그래갖고 15년 이상 무주택이어야 돼요. 그쵸? 그리고 대화가 안 되니까 애를 또 많이 못 낳아요. 와이프가 애를 안 놓으려고 그래. 애랑 살기도 싫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럼 부양가족이 애는 하나고 와이프랑 15점일 때 대충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참 집을 안 산다. 그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쵸? 근데 이거를 만점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점을 받으려고. 그래서 이 점수가 되는 분들은 지금 청약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참 지금 되는 사람들은 해볼 만하지만 지금부터 그걸 준비하는 건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뭐 아이파크 제 아는 친구도 분양을 받았는데 시세는 이제 개나리 4차 이번에 분양한 거. 근데 시세는 한 24억인데 옵션 하니까 17억? 뭐 17억 정도 돼요. 30평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15년 준비하는 동안 아마 그것들은 더 많이 상승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이건 저는 뭐 청약 통장은 이거는 왜냐면 경쟁력이 없어요. 왜냐면은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2천만 명이에요. 2천만 명 안에서 자기가 당첨되는 점수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전 국민을 상대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전 국민을 상대로 누가 오랫동안 집을 안 사고 애를 많이 낳냐. 이제 그 싸움을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